한동호 가정에서 보낸 어린 시절. 저는 두산의 한 오래된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이름은 은하이고 어릴 때부터 엄마 정숙 씨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6살 되던 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집에는 슬픔이 깊게 자리 잡았고 한동안 엄마와 저는 매일 밤마다 서로를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충격이 너무 커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빈자리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한 번도 자신의 힘듦을 티내지 않으셨지만 어린 마음에도 엄마가 많이 외롭고 힘들겠다는 것을 저는 늘 느꼈습니다. 할머니나 친척들이 가까이에 살지 않아 저희는 철저히 둘뿐이었습니다. 엄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다양한 일자리를 전전하시면서도 저에게만큼은 부족함 없는 사랑을 주시려 애썼습니다. 식사 시간마다 아빠 얘기를 꺼내지 않으셨지만 가끔 예전 앨범을 꺼내 혼자 바라보시는 모습에서 엄마의 깊은 그리움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어릴 때 가장 먼저 배운 감정은 눈치였습니다. 어린아이 치고는 빨리 철이 들었습니다. 엄마의 표정은 봐도 힘든 날인지 피곤한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더는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혼자 숙제를 하고 집안일도 도왔습니다. 가까운 시장에서는 항상 저와 엄마가 손을 꼭 잡고 다녔고 그럴 때마다 엄마는 이 은하가 있어서 난 행복해 라고 말해주셨습니다. 형편이 어려울 때는 학용품이나 새 옷 대신 밑집 언니가 쓰던 것을 이어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항상 저에게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하려고 작은 것이라도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친구들이 어린이날에 장난감을 받았다며 자랑할 때면 부럽기도 했지만 저녁마다 엄마가 만들어주는 따뜻한 된장찌개와 손수 깨맨 인형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제 가족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빠의 없는 빈자리는 시간이 갈수록 더 크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대신 엄마와의 유대감은 그만큼 단단해졌습니다. 엄마는 저를 위해 스스로 생일을 골라 케이크를 만들고 명절마다 혼자 음식도 차리고 매해 초등학교 입학, 졸업, 그리고 중학교 진학까지 오롯이 혼자 책임지셨습니다. 학교에서 부모님 이름을 쓸 때마다 가슴이 콕콕 아팠지만 엄마가 넌 혼자가 아니야 라고 항상 말해주셨기에 의지할 곳이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일뿐만 아니라 사회적 시선도 저희 가족을 더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어린 안타깝게 보거나 혹은 괜히 은근히 거리를 두는 일이 드물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우리 은하는 누구보다 소중하고 잘 자랄 수 있을 거야 라고 저를 토닥였습니다. 차리 주말에는 엄마와 부산역 근처 바닷가를 자주 산책하곤 했습니다. 파도가 치는 걸 바라보며 엄마는 고요하게 바다처럼 넓은 사람이 되어라. 너는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말했는데 그 말 한마디가 제 어린 시절 최대의 힘이었습니다.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엄마의 그 음성이 귀에 맴돌았고 저는 점점 씩씩하고 책임감 있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한부모 가정에서 시작된 어린 시절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따뜻한 사랑과 단단한 유대 속에 성장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자부심과 힘의 원천이 바로 저희 둘만의 가족입니다. 바극에 보답하기 위한 나의 노력. 어릴 때부터 저는 엄마의 헌신과 노고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엄마가 이른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 깊이 반드시 성공해서 엄마에게 보답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 다짐은 어린 제 삶의 원동력이자 제가 힘든 순간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차리치 전극기 시절부터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해 공부했습니다. 동네 도서관이 집에서 멀었지만
방과 후에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는 겨울이면 손이 꽁꽁 멀 정도였지만 제 곁에 항상 엄마의 진심 어린 응원이 있었습니다. 힘들면 쉬어도 돼. 하지만 너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엄마가 더 힘이 생긴단다. 라는 엄마의 한마디는 어린 마음에도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습니다. 서리치 중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로는 더욱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학급 게시판에 모범학생으로 이름이 자주 올랐고 장학금도 몇 번 받았습니다. 학업뿐 아니라 학교 생활에서도 언제나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엄마가 학비 때문에 걱정하지 않도록 저는 방학마다 학원 보조나 서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용돈을 벌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신문 배달을 하거나 주말에는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매번 피곤하고 힘든 순간이 찾아왔지만 엄마의 오랜 고생에 비하면 제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셔리치 저이선이에게 직접적으로 보답하진 못하더라도 성적을 잘 받아 학교에서 상을 받거나 장학금을 타서 학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유일하면서도 소중한 보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매번 상장을 들고 집에 들어갈지 저는 그때마다 엄마가 보여주던 자랑스러운 미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 유나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맙다. 네가 내 딸이라는 게 내 삶의 큰 기쁨이야. 라는 엄마의 눈물 어린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남몰래 더 열심히 해야지 다짐했습니다. 대학 진학을 준비할 때 저의 목표는 단순히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희생에 답하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고3 시절 새벽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작은 책상 앞에서 엄마는 항상 따뜻한 차와 힘내라는 쪽지를 남겨주셨습니다. 가끔씩 공부에 지쳐 눈물을 흘릴 때면 엄마가 슬며시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와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해주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네가 힘들 때는 엄마도 힘들단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어. 결국 저는 열심히 노력한 끝에 서울의 명문대학교인 연세대학교에 합격하는 기쁨을 안았습니다. 그 순간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도 연락한 사람도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합격 소식을 전하고 나서 한참을 말없이 저를 안아주셨고 두 볼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 엄마는 더 바랄 게 없어. 나는 그 한마디에 지난 세월에 힘들었던 기억이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뒤에도 저는 여전히 엄마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으려 온갖 알바와 인턴을 병행했습니다. 주말마다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기도 했고 방학이 되면 출판사와 번역회사에서 인턴을 하며 경력을 쌓았습니다. 엄마를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학교 생활 하나하나 더 열심히 했습니다. 친구들이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을 즐길 때도 저는 그 시간에 더 많은 것을 배우려 노력했습니다. 때때로 엄마가 집에서 밤새 집안일을 하면서 지쳐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언젠가 꼭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 엄마를 좋은 곳으로 모시고 엄마가 원하는 여행도 시켜드리고 싶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부족한 환경이었지만 엄마와 제가 함께 맞잡은 손이 있었기에 저는 세상 모든 풍파에도 끄떡없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엄마에게 받은 사랑과 희생을 잊지 않고 매일 조금씩이나마 성실하게 보답하기 위해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엄마의 딸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엄마에게 받은 모든 것을 결국엔 돌려드리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목표이자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첫사랑, 삶에 스며든 새로운 감정, 대학교 신입생이 된 후 제 삶은 이전과 전혀 다른 풍경들로 사람들이 모여 새로운 가치관을 배우고 미래의 꿈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공간은 저에게 커다란 자극과 설렘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흔들었던 것은 바로 첫사랑, 민석 선배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입학 첫 주 학교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난 민석 선배는 이미 여러 학생들에게 인기 많은 야무지고 친절한 선배였습니다. 책을 찾지 못해 서가 앞에서 헤매던 제게 선배는 조용히 다가와 어떤 책을 찾는지 물으며 자신의 노트를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고마운 선배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의 사려 깊은 행동과 따뜻한 미소에 점점 마음이 끌렸습니다. 비슷한 분야를 전공한 덕분에 자연스레 스터디 그룹을 함께하게 되었고 과제를 도와주거나 시험 준비를 같이 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말수가 적지만 언제나 진심이 느껴지는 민석 선배에게 점점 깊게 빠져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강의와 아르바이트로 바쁜 저의 사정을 누구보다 이해해주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늦은 밤 대학가 골목에서 따뜻한 어묵 국물 하나 나눠 먹으며 힘든 날은 나도 여기에서 위로받아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라고 조용히 속삭이던 선배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가장 큰 감동은 선배가 저의 엄마까지 챙겨주려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집에 들어와 보니 엄마가 직접 만드신 찐만두와 약과를 소중히 받아 손수 감사 인사를 전하는 선배를 보았습니다. 선배의 그 따스함과 소박함이 저를 더욱 신뢰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가정 상황에 대해 굳이 숨기지 않고 오히려 더 응원해주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넌 엄마와 단둘이 살아서 더 강해진 거야. 내가 만난 그 어떤 사람보다도 네가 제일 멋지다고 말해줄 때마다 나도 예전보다 조금씩 더 긍정적으로 밝게 변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처럼 첫사랑은 저에게 설렘 이상이었습니다. 가장 피곤할 때 곁을 지켜주고 가장 외로울 때 든든한 친구가 되어준 그리고 미래를 함께 꿈꿀 수 있는 삶의 동반자를 만난 기쁨이었습니다. 우리는 캠퍼스 곳곳을 걷고 작은 카페에서 실없는 이야기도 나누곤 했지요. 특별한 선물이 아니더라도 도서관에서 남긴 작은 쪽지 한 장, 시험이 끝난 후 건네는 캔커피 하나가 저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큰 행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비 오는 봄날 선배는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모든 감정이 벅차게 올라와 저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소박하지만 진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첫사랑은 저에게 청춘 그 자체였고 세상에 대한 용기와 희망, 그리고 사랑이라는 감정의 힘을 일깨워준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민석 선배와의 만남으로 저는 더 단단해졌고 앞으로의 인생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만남은 지금도 제 마음 한구석에서 따뜻하게 반짝이는 절대 잊을 수 없는 인생의 한 장면입니다. 결혼을 결심하다. 민석 선배와 사귄 지 3년이 흘렀습니다. 대학 생활의 마지막 해를 앞두고 우리는 각자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취업 준비는 물론이고 내겐 엄마의 노후와 선배에겐 장남으로서의 책임감이 마음속에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곁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이끌어주는 시간이 쌓일수록 우리는 자연스레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민석 선배는 졸업 후 법률사무소에 취업했고, 저 역시 번역, 프리랜서로 직업을 잡았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작은 성공을 이루며 우리는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첫사랑이 이어짐에 따라 우리 사이의 신뢰와 애정도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새로운 도시에서 함께 살 집을 알아보고 서로의 라이프 스타일과 취향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민석 선배는 한강공원에서 조용히 반지를 꺼내며 제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은하야, 앞으로의 모든 계절을 너와 함께 보내고 싶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이 되어줄래? 순간 심장이 요동치고 행복과 벅찬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저 역시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나도 항상 너와 함께 있고 싶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결혼을 결정했지만 사실 제 마음 한편에는 두려움과 걱정도 컸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엄마와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 것, 또 시댁이라는 생소한 가족과의 첫 만남에서 기존의 가족 관계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가 생기진 않을까 하는 염려였습니다. 하지만 민석 선배는 엄마께 자주 인사드리고 시간을 많이 보내자며 꿈꿔온 가족의 형태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프로포즈 이후 우리의 결혼 준비는 물 흐르듯이 진행됐습니다. 결혼식 날짜, 장소, 예식장, 각자의 가족을 소개하고 오가는 모든 과정이 설렘과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실은 예신으로서 했던 모든 준비 중 가장 긴장된 순간은 양가 상견례였습니다. 특히 저를 모진 세월 속에서 키워주신 엄마가 혹시라도 시댁에게 소외당하지 않을까, 불편한 대우를 받게 되진 않을까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대 이상으로 민석 선배는 모든 자리를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양가 부모님 모두를 배려해 깔끔한 한정식 식당을 예약했고 분위기가 어색해질 때마다 자연스러운 농담과 이야기로 모두를 편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시부모님께도 저의 부모님이 한 분이라는 점, 우리 둘 모두 한 가정의 소중한 자녀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서로의 차이점도 경험했습니다. 혼수 목록, 식장 예약, 청첩장 디자인, 가구와 살림살이까지 모든 선택에 선뜻 결정하기 어렵던 순간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사소한 의견 차이로 다투기도 했지만 매번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대화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족이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과정임을 배웠고 함께 더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 당일이 다가오자 엄마는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셨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지만 네가 나에게 준 기쁨과 감동에 언제나 감사해 라고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엄마 품에 안겨 그동안의 고생과 희생에 새삼스레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엄마 대신 내가 더 많이 돌보고 더 많이 감사하며 살겠다고. 결혼을 결심했을 때 느꼈던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기대와 소망, 그 모든 감정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인생을 함께 걷겠다고 다짐했던 바로 그 순간, 모두 새로운 행복의 시작으로 변했습니다. 결혼은 저에게 책임이자 또 다른 성장의 기회이며 소중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준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차한돌인 미래의 시어머니와의 첫 만남 초지. 결혼을 약속한 후 그 무엇보다 긴장되고 두려웠던 순간이 있었다. 바로 민석의 어머니 김혜란 여사님을 직접 만나 인사를 드리는 일이었다. 사귀는 동안 멀리서 어렴풋이 전해 듣던 어머니는 동네에서 인정받는 대형 세탁소 사장이자 깐깐하고 꼼꼼하기로 소문난 분이었다. 늘 단호하고 강인한 모습, 자신보다 남을 쉽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첫 만남을 앞둔 내 마음에는 설렘과 두려움이 묘하게 공존했다.
인사 자리는 주말 오후 이태원에 있는 한 전통찻집에서 정해졌다. 따뜻한 햇살이 유리창으로 비춰돌고 실내는 조용히 고즈넉했다. 약속 시각보다 10분 정도 일찍 도착해 자리를 정돈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있을 무렵 문이 열리고 김혜란 여사님이 들어오셨다. 선홍빛 스카프와 단정한 베이지색 코트, 자로 잰 듯 반듯한 걸음걸이. 첫인상만으로도 강렬함과 우아함이 동시에 느껴졌다. 민석이 자리에서 일어나 엄마 여기 유나야 라고 인사를 하자 여사님은 내 손을 가볍게 잡으며 예의를 차리셨다. 그때 처음 마주친 어머님의 두 눈은 참 맑고 날카로웠다. 첫인사치곤 한없이 평범했지만 실은 서로를 탐색하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반갑습니다, 어머님. 저는 아느나입니다. 차가 나오자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됐다. 여사님은 내 학업과 직업, 가족사에 대해 하나하나 세심하게 물으셨다. 어려서부터 가족 형편이 넉넉지 않았다고, 엄마 혼자 나를 키우느라 힘들었다는 말도 조심스럽게 풀었다. 어머니는 그 얘기를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손을 깨물더니 그러나 곧이어 혹시 네 엄마는 건강 괜찮으시니? 나중에 혹시 모시는 건 부담스럽지 않니? 라며 치밀한 질문도 이어졌다. 어머님만의 현실적인 시각임을 알기에 나는 솔직하게 대답하려 애썼다. 첫 만남에서 나에 대한 질문만큼 어머니 자신의 인생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대화가 이어질수록 어머니의 성격을 조금씩 읽을 수 있었다. 겉으로는 강하고 엄격해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오랜 상처와 고단한 삶을 통해 만들어진 연민과 자애가 느껴졌다. 우리 민석이 서툴고 고집셀 때도 있다. 그래도 내가 잘 이끌어주겠지? 마지막에 던진 이 말 한마디에는 아들을 손에서 놓으려는 두려움마저 섞여 있었다. 차 모임이 마무리될 즈음 나는 어머니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았다. 여사님은 그제야 흐뭇하게 그러면서도 조금은 장난스럽게 웃으셨다. 이렇게 첫 만남은 어색하면서도 진솔함이 오가는 대화 속에서 서로의 상처와 기대, 두려움과 희망이 오롯이 드러나는 시간이었다. 찻집을 나와 골목을 걷는 길, 민석이 괜찮았지? 엄마가 좀 무뚝뚝해도 나중에는 많이 따뜻해지실 거야 라고 속삭였고 나는 엄마 모습이랑 닮은 것 같아. 생각보다 잘 통할 수도 있겠지? 라고 작게 웃었다. 작은 긴장이 풀리니 그제야 뺨에 온기가 돈다. 첫 만남 이후에도 어머니와 나는 종종 연락을 주고받았다. 집에서 직접 만든 밑반찬을 챙겨줄 때때로 요즘 프리랜서면 일감 끊기면 불안하지 않니? 라고 걱정하며 현실적인 조언도 아끼지 않으셨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어머니의 나이답지 않은 진보적인 태도였다. 며느리가 며느리만의 삶이 있지. 요즘 세상에 가정만 지키라는 소리는 안 할 거다. 다만 네 자존심은 내가 꼭 지켜줄 테니 언제든지 힘들 때 말해라. 때로는 날카로운 말투가 마음을 콕콕 찔렀지만 그 속엔 워낙 많은 세월을 살아오며 겪은 지혜와 현실 감각, 그리고 타인을 아끼는 실제적인 마음이 담겨 있었다. 물론 늘 다정하고 완벽하지만은 않았다. 준비해간 과일 바구니가 마음에 안 든다며 시장에서 더 싱싱한 걸로 살 걸 그랬지. 라거나 첫 명절 준비 때는 우리 집 전 부칠 때는 넉넉하게, 그리고 손님은 무조건 깍듯하게 맞아야 한다. 라고 잔소리를 하셨다. 가끔은 자신이 아들에게 했던 고생을 유리하게 드러내 네가 나중에 자식 낳으면 알 거다. 라며 약간의 서운함을 표현하는 날도 있었다. 그러한 순간마다 나는 대화와 시간으로 마음을 맞추려 노력했다. 서툴고 의도치 않은 실수들이 있었지만 매번 진심으로 사과하고 또 그 마음을 전하며 조금씩 마음의 벽이 허물어졌다.
민성 역시 엄마와 내 사이를 매끄럽게 존재하며 힘을 보탰다. 첫 만남에서 느꼈던 긴장과 불안, 그리고 조금씩 쌓여가는 신뢰와 애정. 미래의 시어머니와의 인연은 내 결혼 생활의 또 하나의 성장통이자 또 한편으로는 인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음을 조금씩 실감하게 되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긴장되고 다소 차가운 첫 시선 속에도 나를 지켜보는 따뜻한 기대와 염려가 섞여 있었다. 누군가의 가족이 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서로의 깊이를 나누는 그 첫걸음에서는 작은 용기와 진심이야말로 무엇보다 값지다는 것을 내가 배운 소중한 경험이었다. 청어머니와의 동거 생활. 결혼식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나는 서울의 민석시댁에서 본격적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나의 시어머니 김혜란 여사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지 결혼 전 상상만으로는 다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이른 아침 도로를 달려 도착한 세탁소 건물 2층의 집. 아직은 익숙지 않은 향기, 익숙지 않은 생활 패턴, 그리고 조심스러운 긴장감이 집안 곳곳에 흐르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늘 분주했다. 이른 새벽 성시, 가장 먼저 일어나 세탁소 출입문을 여는 일에서부터 하루를 시작하셨다. 종일 세탁물을 나르고 손님을 맞고 전화와 배달을 챙기고 집에서는 식사, 준비와 청소까지 한 손에 척척 해내는 모습은 참으로 능숙하고 대단했다. 그런 어머니를 보며 나는 정말 저렇게 쉬지 않고 하루를 살 수 있을까? 라는 의문과 압박을 동시에 느꼈다. 아내이자 며느리의 역할이 익숙하지 않은 나는 무엇을 돕고 어디서 조심해야 할지 눈치를 보며 일과를 맞춰야 했다. 특히 어머니는 가족이란 서로 도와야 한다는 신념이 확고하셨다. 그래서 나에게도 한가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세탁소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셨다. 은하야, 오늘 오전은 주문이 많으니 네가 조금만 내려와 줄래? 세탁물 택배 정리 좀 부탁한다. 작은 부탁들이 쌓이며 나는 자연스럽게 프리랜서 번역 일정을 맞추고 남는 시간엔 시어머니 곁에서 쟁걸음으로 움직였다. 세탁소 일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다. 무더운 여름엔 땀이 비 오듯 쏟아졌고 겨울엔 찬바람에 손끝이 얼음장처럼 씌었다. 처음에는 손님에게 어떻게 인사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주문서 관리도 익숙하지 않아 실수를 할 때도 종종 있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아직은 초보라서 그래. 우리 세탁소는 오픈한 지 30년이 넘었으니 하나하나 배우는 재미도 있다. 며 웃으셨다가도 가끔 실수가 반복되면 조심 좀 하지. 다음번엔 실수 없게 미리 체크해야지.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칭찬과 지적, 격려와 조언이 하나의 흐름처럼 이어지는 집안이자 일터의 생활. 내게는 두 세계가 하루에도 수십 번 섞이고 충돌하는 신기한 나날이었다. 동시에 며느리라는 이름표는 생각보다 무게가 컸다. 시어머니는 때때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시며 한국에서 며느리는 그냥 손님이 아니야. 함께 일하고 밥을 먹고 때로는 불편한 것도 참아내야 진짜 가족이 되는 거지 라고 말씀하셨다.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나 역시 힘들더라도 참고 어머니의 방식에 최대한 맞추려고 애썼다. 예를 들면 식사 시간, 어머니는 늘 반찬을 여러 가지 푸짐하게 마련하셨고 나는 그 틈에 설거지를 맡거나 밥그릇을 채웠다. 명절이 다가오면 미리 시장 나들이를 함께하고 떡국이나 잡채 등 어머니만의 레시피를 배우게 됐다. 처음 해보는 일이 많았지만 어머님은 은하는 손끝이 야무져서 금방 배운다고 장점을 칭찬하기도 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라이프 스타일의 차이, 세대 간의 거리, 작은 습관까지도 때로는 크고 작은 갈등의 씨앗이 됐다.
나는 새벽 늦게까지 번역 일을 하거나 집중이 필요해 집안일을 미루고 있을 때엔 핀잔을 듣는 날도 적지 않았다. 가장 고된 시험대는 바로 비교와 기대였다. 캐나다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첫째 올케와 비교를 당할 때는 알게 모르게 상처를 받았다. 내 형님은 외국에 살면서도 카톡으로 명절 인사 빠듯하게 챙기더라. 너도 너무 일만 하지 말고 가족 분위기 신경 써야 해. 나는 어머니의 한마디. 그럴 때마다 나는 나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나는 답답함과 사소한 자존심의 상처를 스스로 달래야 했다. 또한 시어머니의 손님 접대 방식이나 식재료를 아끼는 고집, 작은 생활 규칙마저 내가 자란 환경과 달라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었다. 예를 들어 집에 남은 밥 한 공기를 다음날 아침까지 꼭 챙기려고 하시거나 수건 사용 개수까지 체크하실 때면 나는 불편을 감추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여긴 엄마의 공간이고 나 역시 이 공간의 일부가 되어 가는 중이야. 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맞섰다. 이런 나날 속에서도 이해와 정이 조금씩 쌓였다. 어머니는 피곤한 내가 감기 기운을 보이면 생강차를 직접 끓여주셨고 힘든 일이 있을 땐 여자 혼자 서울 와서 고생 많겠다. 힘들면 숨기지 말고 항상 이야기해라고 먼저 다가와 주셨다. 성격은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달랐지만 엄마와 나,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선 차곡차곡 가족만의 온기가 쌓여갔다. 어느새 계절이 바뀌고 나는 시어머니와 아침장 보기를 더 이상 어색해하지 않게 됐다. 마트에서 무거운 장바구니를 나르며 함께 나누는 수다 속엔 언젠가 내 고민과 어머니의 소회가 자연스럽게 흐르기 시작했다. 요즘엔 딸이랑 사는 엄마도 많던데 그래도 며느리랑 이런저런 일 같이 하는 게 외롭지 않아서 좋다고 말하는 어머니의 얼굴엔 조금은 편안한 미소가 엿보였다. 물론 여전히 서운함이나 어려움, 자기만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갈증도 존재했다. 하지만 나는 점점 시어머니와의 생활, 이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서로의 세계를 조금씩 배우고 이해하는 과정임을 깨달았다. 매일매일 작은 충돌과 화해, 서툰 소통과 진심이 쌓여가는 이 공동의 일상이 나를 진짜 가족으로 만들어주고 있었다. 가끔 나는 서울 하늘을 보며 엄마, 여기서도 나 힘들지만 잘 버티고 있어요. 새로운 가족과도 나름의 방식으로 가까워지고 있어요. 라고 속삭이곤 한다. 그렇게 하루를 정리하고 나면 작은 방 한켠에서 흘러나오는 시어머니의 빙그레한 콧노래가 근슬에 다정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시어머니와의 동거 생활은 쉽지 않았지만 매 순간 다른 가족의 온도를 체험하게 해주는 소중한 서울의 작은 집, 그리고 그 안에서 부대끼는 시어머니와의 일상이야말로 인생에서 다시는 얻기 힘든 어른으로 살아가는 진짜 첫걸음이었던 것이다. 셋, 인내, 그리고 오해. 시어머니와의 동거 생활은 점점 익숙해졌지만 그 안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희생과 인내, 그리고 잦은 오해들이 내 일상을 조용히 파고들기 시작했다. 결혼 전에는 가족이 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통하겠지 라고 막연히 믿었지만 실제로 함께 산다는 것은 어느 한 사람만의 노력이 아닌 때때로 깊은 자기 희생과 견딤, 그리고 아주 작은 오해 하나에도 쉽게 상처받는 반복의 연속임을 매일 깨닫곤 했다. 아침이면 어김없이 시어머니의 바쁜 손놀림에 따라 부엌이 분주해졌다. 나는 출근 전 남편의 도시락을 챙기고 시어머니와 함께 나란히 주방에 서서 조용히 반찬을 만들었다. 시어머니는 별다른 감정 없이 조리법을 지시하고 나는 내 한마디로 받아들이는 순간이 많았다. 때로는 그 한마디 안에 내 목소리나 생각은 중요하지 않은 걸까 하는 서운함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나 역시 어머니, 이건 저렇게 해보면 어떠세요? 라는 말을 꺼내는 것이 쉽지 않았다. 자칫하면 신혼며느리가 나댄다는 오해를 살까봐
언제나 한 걸음 물러서 있었다. 어머니는 집안일에 관한 고집이 있었다. 식탁의 세팅, 국그릇의 위치, 심지어 행주개는 방식까지 모두 자기 방식이 정해져 있었다. 나는 속으로 이 정도는 내 식대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그래도 어머니 뜻 맞추는 게 편하다는 생각에 묵묵히 따랐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내 안의 작은 자존심과 현실 적응 사이에서 늘 실랑이 했고 매번 내 선택은 양보였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내 일과 가족 일의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이었다. 프리랜서 번역이라는 직업 특성상 마감이 임박하면 밤을 새우고 낮에도 작업에 몰입해야 하는 날이 많았다. 하지만 집안일이 끝나지 않으면 마음 편히 일할 수 없었고 어머니 역시 집안이 먼저지 네 일은 나중에 해도 된다 며 집안일을 우선시했다. 업무와 집안일 사이에서 지쳐 무기력해질 때면 나조차 내 꿈이 점점 멀어진다는 생각에 슬픔이 밀려왔다. 또한 어머니는 가족 내 다른 며느리와 나를 자주 비교하였다. 가족 모임이 있을 때면 큰 며느리는 얼마나 꼼꼼하게 애들을 챙기는지 몰라. 너도 많이 배워야지. 라며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에 나는 제대로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작아지곤 했다. 서운함이 쌓이면 남편에게 토로해 보았지만 어머니는 원래 그럼 돈이야. 그냥 흘려들어. 라는 답만 돌아와 더욱 답답해졌다. 겉보기엔 조용히 견디는 듯 보이겠지만 사실 나는 매일 희생과 인내의 경계에서 나 자신을 달래고 있었다. 작은 접시 하나에 담긴 오해, 말없이 넘기는 가벼운 팅잔, 그리고 마음엔 남몰래 고인 서러움. 때론 내 존재가 집안의 그림자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어머니도 단아를 두려워했다. 자신의 삶의 방식이 옳다고 믿는 만큼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들어와 작은 습관이 달라지는 것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가 만든 반찬이 어머니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이건 좀 싱겁네. 다음엔 내가 할게. 라며 아무렇지 않게 냉정한 말을 던지셨다. 나는 죄송해요. 더 배울게요. 라고 말하며 속으론 상처를 삼켰다. 그저 모나지 않게 조용히 참고 또 참고 그렇게 하루가 갔다. 하지만 때로는 작은 오해가 큰 갈등을 일으켰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내가 친정 엄마에게서 받은 서포를 세탁소 옆에 두고 까먹은 걸 발견하시곤 외가에서는 쓸데없이 응신만 보내고 결국 네가 버릇이 없어진다 라고 꾸짖으셨다. 그 한마디에 며느리이기 이전에 한 남자의 딸인 내 자존심이 건드려졌다. 어머니, 저희 엄마가 잘못한 건 없어요. 저는 신정이 부끄럽지 않아요. 처음으로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고 집안엔 찬바람이 돌았다. 그날 밤 혼자 방문을 닫고 펑펑 울었다. 누군가의 좋은 며느리가 되기 위해 참고 또 참는 하루하루가 너무도 버거웠다. 이런 갈등은 때로는 남편과의 사이마저 멀게 만들곤 했다. 남편은 나와 어머니의 사이에 끼어 어느 편에도 확실히 서지 못했다. 어머니도 너한테 쉽게 마음을 못 여는 것뿐이야. 네가 조금만 더 양보해줬으면 해. 이런 말이 쌓이자 내 마음에는 모두가 내 희생만 바라보고 있구나 라는 쓸쓸함이 깃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집안에서 내 몫을 지키고 싶었다. 주말 밤이면 시어머니가 잠들고 난 후 조용히 일기장에 내 속마음을 적어내려갔다. 나는 누구의 그림자가 아니라 내 목소리와 꿈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다짐을 수없이 되새겼다. 가끔 친정엄마가 전화를 걸어왔다. 잘 지내니? 힘들 땐 꼭 엄마한테 말해. 희생했다고 주눅들지 말고 네 삶을 먼저 챙겨야 해. 그 따스한 목소리에 나는 다시 한번 용기를 다졌다. 나 역시 착한 며느리, 좋은 아내라는 틀에만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었다. 어느 날 전보다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어머니께 내 진심을 말씀드렸다. 어머니, 저도 가족의 일원으로서 정말 힘들 때는 말로 털어놓는 게 서로 오해를 줄일 것 같아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저는 친정엄마를 존경하고 시어머님께도 진심을 다하려고 해요. 제 마음도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몇 분간 침묵하셨지만 그 후로 잦은 비교나 무심한 빈잔이 줄어들었다. 희생과 인내 속 오해가 이어지는 시간들, 그 속에서 나 자신을 잊지 않는 것, 그리고 용기 내 대화하는 것이 생각보다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닫는데 시년이 걸렸다. 시간이 흐르며 엄마와 내 목, 그리고 한 집에서 살아가는 동반자로서의 내 자리도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평범한 하루의 반복 속 나는 더 이상 조용히 감정을만 삼키지 않았다. 웃으며 어머니께 다가가 오늘은 제가 저녁을 준비할게요. 저만의 방식으로 한번 차려볼게요. 라고 말하며 손수 된장찌개를 끓였다. 어머니는 말없이 한 그릇에 다 비우고 다음엔 조금 더 진하게 하면 더 맛있겠다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나와 어머니 사이를 가로막던 벽이 아주 조금은 낮아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희생과 인내, 그리고 오해. 그것들은 모든 가족 안에 존재한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나 자신까지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 긴 터널을 지나 마주한 오늘, 나는 힘들지만 묵묵히 걸어온 나를 칭찬하고 싶다. 그리고 언젠가 내 옆에 설 또 다른 가족에게도 이 경험이 자신 있게 전해줄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란다. 삶의 변화, 뜻밖의 충격. 시어머니와의 동거에 어느 정도 익숙해질 무렵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거대한 변화가 찾아왔다. 결혼 1년째를 맞던 봄, 나는 예상하지 못했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두근거림과 두려움이 뒤섞인 그 순간, 내 마음에는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인 감정이 몰려왔다. 한편으론 설렘이지만 한편으론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감과 앞으로의 현실에 대한 막막함도 함께였다. 검진 결과지를 들고 집에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남편 민석에게 소식을 전했다. 민석은 놀람과 기쁨이 어우러진 얼굴로 나를 꼭 껴안았다. 그의 두 손에서는 앞으로 아빠가 될 준비 없는 떨림이 느껴졌지만 역시 그도 이제 우리가 정말 한 가족이 됐구나 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다. 두 사람만의 시간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며 잠시나마 행복에 젖었지만 동시에 머릿속에 스쳐간 또 한 사람, 시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사실 시어머니는 평소에도 아이는 축복이지만 키우는 건 현실, 이라며 잦은 잔소리와 조언을 달라 아끼지 않았다. 아기를 가졌다고 말씀드린 그날, 어머니는 웃으면서도 요즘 며느리들은 몸조리를 핑계로 너무 나태해지면 안 된다. 라고 말했다. 은하야, 아기 가진 건 축하하지만 집안일 좀 도우면서 천천히 움직여야 몸도 좋아진다. 그냥 누워만 있으면 안 돼. 그 말을 들으며 기쁨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묘한 압박감이 마음을 짓눌렀다. 내가 원하던 변화의 순간, 정작 가장 기대하던 응원과 배려 대신 현실적 의무와 책임이 먼저 떠오르는 역설적인 순간이었다. 임신 초기 입덧이 심해지면서 나는 점점 몸 상태가 힘들어졌다. 냄새 하나에도 구역질이 나고 밥 냄새가 퍼지면 주방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나도 셋을 키웠는데 그 정도는 참아야 한다. 뱃속 아이가 엄마의 마음을 다 안다. 라고 말씀하시며 큰 변화 없이 집안일을 부탁했다. 어느 날 아침엔 음식물 쓰레기 좀 버리고 오렴. 산책 겸 다녀오면 입덧에 좋다더라. 라고 시키셨다. 몸이 무거운 상태로 외출하고 돌아온 나는 가족을 위해 참고 또 참는 내 모습이 낯설었다. 남편 민석도 처음엔 은하야 괜찮아? 집안일은 내가 도울게 하다가 점차 어머니의 시선을 의식하며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 내 고통이 점점 당연한 것이 되어가고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라는 말에 나의 약하고 힘든 시간을
스스로도 합리화하게 됐다. 어느 날은 친정엄마가 보낸 반찬 상자를 세탁소역 출입구에 잠시 놓아둔 일 때문에 어머니의 날선 말투가 쏟아졌다. 네 엄마는 쓸데없이 음식만 보내. 네가 더 나태해져서 그런 거 아니냐? 그 말 한마디가 내게 너무 큰 상처를 주었고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내 엄마가 있잖아. 라는 소박한 위안마저 부정당하는 듯 했다. 그날 밤 조용히 화장실에 숨어 펑펑 울었다. 임신이라는 큰 삶의 변화 속에서조차 며느리로서 당연히 감내해야 할 몫만을 요구받는 현실이 벽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하루는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했다. 심하게 울음을 터뜨리며 어머니, 저 이제 정말 너무 힘들어요. 저도 아기 가진 엄마로서 보호받고 싶어요. 친정 엄마한테조차 이런 말 다 듣고 살아야 하나요? 라고 처음으로 대들듯 감정을 쏟아냈다. 어머니의 표정에는 당혹스러움, 분노, 그리고 동요가 미묘하게 교차했다. 집안은 아이를 잘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이 뒤엉켰다. 그럴수록 나는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했다. 결국 이 상황을 알게 된 친정엄마는 짧은 연락만 듣고도 짐을 싸서 서울로 올라왔다. 엄마는 일주일만 머물겠다 했지만 내 상태를 보고 은하야, 네가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의 딸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라. 네 자신 먼저 보살피자. 라고 말했다. 엄마의 손길과 따뜻한 집밥, 세심한 배려 덕분에 긴장된 내 마음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 엄마가 집에 와 있는 동안 시어머니는 불편해했지만 크게 밖으로 불만을 드러내진 않았다. 오히려 나와 엄마 사이의 대화를 묵묵히 지켜보며 한참을 생각에 잠기신 듯 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어머니가 조용히 내 옆에 와 앉으셨다. 그동안 힘들었을 거 알아. 나도 내 방식만 옳다고 생각했나 봐. 너도 내 딸 같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자꾸 말을 세게 했구나. 서툰 사과였지만 처음 내 진심을 들으려는 어머니의 태도에 내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다. 이 사건의 계기로 남편도 변했다. 민석은 처음으로 어머니 앞에서 내 편을 들었다. 엄마, 은하가 임신해서 힘들 때 조금만 배려해 주세요. 우리 가족 모두 조금씩 변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어머니는 처음엔 언짢은 기색도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자 조심스럽게 내 기분을 묻거나 이더 심하면 내가 대신 장볼까? 등 작은 배려의 말을 건네기 시작했다. 촉망하던 첫 아이는 마침내 건강하게 태어났다. 출산 후 어머니는 손녀를 안고 이쁘게 키우자면서도 나와의 거리감을 춤추듯 좁혔다, 멀어졌다 하곤 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이제는 힘들 때 오늘은 내가 아이 봐줄 테니 잠 좀 자라 라며 진심으로 보살펴 주었다. 내게는 이전에는 상상도 못할 가족의 온기가 조금씩 스며드는 변화였다. 생각해보면 인생의 가장 큰 변화, 즉 임신과 출산이란 예상 못한 충격이 나와 내 가족을 한 번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희생과 인내만으로 버틸 수 없는 순간에도 스스로를 보호하고 목소리를 내는 용기가 쌓여야만 진짜 관계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직접 체험했다. 때론 파도처럼 몰아친 위기와 오해, 그 속에서 깊은 단절과 외로움에 고통받기도 했으나 결국 내 주변 사람들의 변화와 자신의 성장은 그 모든 충격을 의미 있게 바꾸어 주었다. 지금도 나는 그날의 눈물, 몸을 떨던 섬세한 한순간,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다정한 사람이 되어가는 우리 가족을 소중히 기억한다. 누구에게나 삶에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커다란 충격이 있고 그 속에서 자신만의 이만장미 목소리로 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는 이 경험을 통해 깊이 배웠다. 그리고 미래에도 또 다른 변화가 온다 해도 가족과 나 자신을 지켜갈 용기와 단단함 역시 이제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란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이 작은 이야기의 모든 눈물과 혼란,
화해의 장면이 나를 한 번 더 성장하게 만든 값진 선물임을 믿는다. 치명타와 격렬했던 갈등, 오랜 시간 동안 참고 버텨온 만큼 나는 이제 웬만한 오해나 서운함에도 마음을 금방 추스르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족이란 울타리 안에서는 늘 예상치 못한 파동이 솟구친다. 내가 임신 중반에 접어들고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많이 민감해진 어느 봄날 오후. 끝내 우리의 관계에 깊은 균열을 남긴 치명적인 갈등이 터지고 말았다. 그날은 평소처럼 집안일을 마치고 잠시 쉬고 있었던 때였다. 친정엄마께서 보내주신 반찬 상자가 현관 옆 세탁소 출입구에 놓여 있었는데 나는 이 뜻이 심해 피곤해서 그걸 잠시 그대로 둔 상태였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평소보다 훨씬 날카로운 눈빛으로 다가와 차가운 목소리로 매섭게 말했다. 도대체 몇 번을 말했니? 네 친정에서 오는 음식 여기저기 덕지덕지 쌓아두면 집안이 지저분해지지. 너는 그거 직접 몰라서 이런 거야? 네 엄마는 이렇게 필요 없는 걸 자꾸 보내서 문제야. 며느리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정말 모르겠군. 그 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다. 내 엄마에 대한 인격적 비난이자 그동안 내가 집안에서 애써 지키려 애쓴 균형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결정타였다.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오려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 없었다. 속으로만 삼켰던 많은 말들이 한꺼번에 입 밖으로 밀려 나왔다. 어머니, 제발 제 엄마 욕은 하지 말아주세요. 엄마는 저를 위해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려고 애쓰신 분이에요. 음식이 쓸데없다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저는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요. 마옴니새의 그게 귀에는 자잘한 이명과 함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내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 고요한 찰나가 오히려 집안을 더욱 싸늘하게 만들었다. 이내 어머니는 얼굴을 붉히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까지 나한테 대드는 거니? 여기 시집 온 게 고마운 줄 알아? 네 엄마도 며느리 교육을 더 시켰어야지. 이런 기본도. 내 아들이랑 같이 살아가려면 적어도 예의는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순간 마치 오래된 벽에 세게 부딪힌 듯한 통증이 밀려들었다. 며느리, 딸, 아내. 그 어디에도 편히 숨쉴 곳이 없어졌다. 나는 방으로 들어와 문을 세게 닫고 참았던 눈물을 소리 죽여 쏟아냈다. 나는 정말 이 집안의 이방인인가? 내가 부족해서 자꾸 이런 말을 듣는 걸까? 자책과 분노와 외로움, 온갖 감정이 뒤섞였다. 누군가의 좋은 며느리, 착한 아내가 되기 위해 희생하고 또 양보했지만 돌아오는 건 네 엄마가 잘못했다는 매서운 무리일 뿐이었다. 이윽고 나는 한밤중에 친정엄마에게 조용히 전화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그냥 집에 가고 싶어. 다음날 친정엄마가 서울로 올라오셨다. 매우 차분해 보이면서도 자식의 고통이 온몸에 묻어나는 얼굴이었다. 엄마는 시어머니를 정식으로 찾아뵙고 조용히 인사했다. 여사님, 애 입장에서 이럴 때면 좀 더 따뜻하게 말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이 짧은 말에 시어머니가 강하게 반발하지는 않았지만 얼굴에선 썩 만족스럽지 않은 단호함이 여전했다. 집안의 공기는 한동안 냉랭했다. 그동안 남편 민석은 가족의 균형을 잡으려 여느 때보다 더 고심했다. 처음엔 침묵하다가 마침내 내 손을 잡고 이렇게까지 참을 필요 없다고 생각해. 우리 조금 떨어져 살아보는 건 어때? 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나는 오랜 망설임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내게 꼭 필요한 것은 휴식과 치유, 그리고 진정한 내 편이었다. 임시로 집을 비운 며칠 동안 나는 엄마 곁에서 마음을 추스르고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슬픔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친정엄마는 매일같이 소박한 반찬을 만들어주며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네 마음, 네가 지켜야 해. 아무리 가족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네 목소리는 지켜야 해. 라고 조언했다. 그 무렵 남편 역시 시댁과 진지하게 대화를 시도했다. 민석은 시어머니께
은하는 우리 가족이에요. 적어도 아내의 엄마, 제 장모님에 대한 예의는 지켜야 합니다. 엄마, 잘못 인정해 줄 수 없어요? 라고 솔직하게 얘기했다. 어머니는 처음엔 순간적으로 화를 냈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입을 닫고 내색을 줄여갔다. 며칠 후 다시 시집으로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내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미안하다, 은하야. 너도 많이 힘들었겠다. 나도 내 방식만 고집했던 것 같다. 엄마가 못난 탓에 네 마음을 모르는 줄도 몰랐다.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오면서 나는 조용히 엉엉 울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예전과 조금 다르게 서로에게 말을 건네기 시작했다. 이 한 번의 결정적인 충돌은 내 삶의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다. 앞으로도 나암 정신 오해와 갈등은 반복될 수 있겠지만 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용기를 얻었다. 내가 자신을 지키고 떳떳하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때로 치명적인 폭풍을 통과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무엇보다 서로 상처받고서야 비로소 이해나 배려가 생긴다는 사실도 뼈저리게 배웠다. 이 치명적인 갈등 이후 가족 안에서 나 자신의 목소리와 경계를 스스로 존중해주는 경험이 쌓이기 시작했다. 때때로 어머니는 여전히 잔소리를 하셨지만 적어도 내 친정가족을 향한 공격적인 언행은 자제하는 법을 배우셨다. 남편 역시 내가 마음을 표현할 때 더 적극적으로 내 편이 되어주었다. 길고도 힘들었던 감정의 줄다리기 끝에 우리 가족은 조금 더 건강하게 변할 수 있었다. 예고 없는 폭풍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너무 참지 말라고, 그리고 감정의 벼랑 끝에서라도 자신의 경계를 긋는 것이 진짜 용기임을 나는 아주 깊이 체험했다. 그리고 이 경험은 앞으로 다가올 크고 작은 가족 내 갈등에도 내 자신을 잃지 않고 소통과 사랑을 선택하려는 굳건한 바탕이 되어 주었다. 내가 겪은 이 치명적이고 뜨거운 충돌의 순간이 언젠가 또 다른 가족을 만나 마주하게 될 누군가에게 용기와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엄마에게 지켜지다 가장 어두웠던 시기, 나의 곁을 묵묵히 지켜준 사람은 언제나 친정엄마였다. 시댁에서 불거진 갈등과 오해, 시어머니의 매서운 말 한마디에 숨조차 쉴 수 없던 밤. 임신한 몸으로 혼자 방에 숨어 펑펑 울던 순간, 내가 가장 먼저 떠올렸던 목소리도 손길도 바로 엄마였다. 서울에 올라온 엄마는 평소보다 더욱 조용한 얼굴이었다. 피곤하고 기가 죽은 내 모습을 바라보며 엄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내 방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눈물 범벅이 된 내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엄마는 손수건으로 내 뺨을 천천히 닦아주시고는 한마디도 꾸짖지 않았다. 우리 둘 사이 방 안의 공기는 오래된 담요처럼 따뜻하고 왠지 모를 안전함이 느껴졌다. 그날 밤 엄마는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와 멸치볶음을 만들어주셨다. 엄마표 집밥을 입에 넣는 순간 목이 메어와 겨우 밥 한 그릇을 다 비웠다. 엄마는 잘했다. 밥 한 끼라도 제대로 먹자. 라며 내 등을 다정하게 두드려 주셨다. 그 짧은 순간마저 나는 엄마 곁에서 무장 해제된 아이가 되었다. 며칠이 지난 동안 엄마는 내 옆에서 말없이 집안을 정리하고 가끔 속삭이듯 내 마음을 물었다. 많이 힘들었지. 너는 절대 혼자가 안. 품에 안겨 잠들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 부드러운 눈길과 손끝 하나하나에 나는 속속들이 치유되는 느낌마저 들었다. 엄마는 시댁 식구들과의 거리를 신중하게 조절했다. 필요 이상 앞서거나 분위기를 흩뜨리지 않으려 노력했고 식사 준비나 청소, 정리정돈 등 기에서 조용히 손을 돕는 모습에 오히려 시어머니도 적잖이 놀란 듯 보였다. 은하 엄마 고생 많으시죠? 며칠만 도와주시고 쉬세요. 라는 시어머니의 어색한 말에도 엄마는 흔쾌히 웃으며 딸 건강이 최우선이니까요. 하고 나를 감쌌다. 그 순간 나는 엄마가 있어 참 다행이라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다. 엄마는 나의 분노와 서러움, 상처를 억지로 다독이지 않았다. 오히려 어릴 적 힘들었던 이야기,
엄마에게 들려줄래? 마음에 얹힌 건 그냥 삼키지 말고 말로 빼는 게 더 낫단다. 라며 내게 천천히 문을 열어주었다. 나도 모르게 쏟아진 감정과 눈물을 엄마는 소중하게 받아주었다. 남의 집 귀한 딸이 돼서 살아가는 게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구나. 엄마가 네 편인 걸 한 번도 잊지 마. 나는 말을 들으며 나는 비로소 내 상처를 스스로 인정할 용기를 냈다. 엄마의 보살핌은 단순히 집안일을 돕고 밥을 해주고 말을 들어주는 그 이상의 힘이 있었다. 시댁에서의 내 위치, 아내이자 며느리, 앙상한 외줄타기 위의 존재에서 나는 다시 한 사람의 딸, 소중한 아이로 회복되고 있었다. 엄마는 특히 아침마다 오늘 하루는 네 마음을 가장 먼저 챙기자 고 다짐하듯 현관까지 배웅해줬다. 혹시라도 시어머니가 내게 쏟을 수 있는 또 다른 언어의 상처 앞에서도 나는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엄마가 머무는 동안 내 내면에도 느리지만 분명한 변화가 일어났다. 엄마는 시의 언어가 있듯이 너 자신을 존중하는 언어도 따로 있단다. 가족이든 남이든 네 마음을 쉽게 내어주지 마. 네가 네 자신을 지키는 게 엄마가 바라는 가장 큰 선물이야. 라고 반복해서 어루만져 주셨다. 그리고 그제야 나는 스스로를 조금씩 이해하고 나를 위한 경계를 세워야 함을 깨달았다. 이런 시간이 쌓이자 시댁의 분위기도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엄마는 때로 시어머니와 조용히 차를 마시며 우리 딸이 부족해 보여도 누구보다 따뜻하게 자랐답니다. 라고 칭찬을 건넸다. 언뜻 보기에 딱딱한 시어머니의 표정에서도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주는 조심스러운 변화가 읽혔다. 엄마와의 생활은 길지 않았지만 그 짧은 한 달 남짓이 내게 남긴 울림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다. 어느 날 밤 엄마와 나는 이불 위에 나란히 엎드려 어린 시절부터 결혼 그리고 시댁에서의 삶까지 찬찬히 대화를 나눴다. 너 자신을 믿는 게 제일 중요해. 세상이 뭐라 해도 엄마는 절대 네 등 뒤를 지켜줄 거야. 라는 엄마의 말에 나는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내 인생을 꿈꿀 수 있었다. 엄마가 떠나기 전날 나는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와 꼭 마주 앉았다. 머뭇거리며 어머니, 저에겐 아직 엄마가 필요해요. 아이를 낳고 키우며 배우겠지만 때론 친정엄마 손길이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만 이해해 주셔도 저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조심스레 전했다. 시어머니는 오래 침묵하다가 네 엄마가 너를 아끼는 게 느껴져서 나도 네가 우리 가족이기를 바랬던 것 같구나. 앞으로는 우리 둘 다 조금씩 적응해보자. 라고 답하셨다. 그 순간 세상을 모두 얻은 것처럼 마음이 후련했다. 엄마는 떠나며 힘들 땐 주저 말고 다시 불러. 언제까지나 네 편인 엄마니까. 나는 말을 남겼다. 시댁 현관에서 엄마가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다시 울컥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예전처럼 연약하고 겁에 질린 눈물이 아니었다. 이제 내 안에는 엄마가 있어주는 한 나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단단하게 자리 잡았다. 삶의 거친 풍파와 가족 관계의 균열, 손에 잡히지 않는 외로움과 두려움 앞에서도 엄마의 보호는 내게 세상 어떤 위기보다 강력한 방패가 되어주었다. 이제는 나도 내 아이에게 그리고 누군가의 가족에게 그렇게 따뜻하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다. 엄마와 함께한 그 시간들은 내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었다. 나는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지키고 세상의 어떤 소리에도 흔들림 없이 살아갈 용기, 그리고 가족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고 부드러운 깨달음을 얻었다. 당신이 곁에 있을 때 나는 무엇이든 견딜 수 있었다. 이 짧은 한 문장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오래오래 남아있다. 옹심이 이지. 남편과 시댁의 변화. 치열했던 갈등의 소용돌이가 지나고 나뿐 아니라 남편과 시댁 식구 역시 깊은 생각과 변화를 겪기 시작했다. 그동안 나는 혼자 상처받고 속으로 사귀며 버티는 날이 많았지만
결정적인 충돌과 친정엄마의 방문, 내 목소리의 표출이 가족에게 놓아준 파장은 예상보다 컸다. 갈등 후 며칠간 나는 집안을 조용히 관찰했다. 남편 민석은 평소와 다르게 퇴근 후에도 먼저 나를 찾아와 안부를 물었고 나와 아이의 건강과 감정에 집중하는 듯했다. 이전엔 사소한 오니지미리 반 문제라도 어머니가 원래 그런 분이야. 조금만 참자. 라는 식으로 넘기곤 했지만 이제는 내 표정 하나, 손짓 하나에도 세심하게 귀 기울였다. 어느 날 밤 남편은 처음으로 자신의 어려움도 꺼내놓았다. 은하야, 사실 나도 많이 혼란스러웠어. 엄마와 너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려다 어느 쪽에도 제대로 공감하지 못했단 걸 뒤늦게 알았어. 그동안 너가 견딘 무게를 몰라서 미안해. 이 고백 이후 우리 사이에 조금씩 진짜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다. 민석은 시어머니 앞에서도 더 이상 내 편임을 숨기지 않았다. 저는 은하가 저의 가족이고 우리 엄마에게도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해요. 엄마도 은하를 내 딸처럼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고 이전의 어중간한 태도와 분명히 달랐다. 나는 남편의 변화를 느끼며 비로소 내 삶과 내 감정이 존중받는 순간을 경험했다. 남편의 태도 변화는 시부모님께도 서서히 영향을 미쳤다. 시어머니는 대놓고 달라졌다는 표현 대신 일상의 작은 행동에서 변화를 드러냈다. 과거라면 별다른 인사나 감사의 말 없이 내가 돕는 일을 당연시 하셨지만 이제는 은하야 오늘도 많이 바빴지? 라며 조심스럽게 묻거나 식사 자리에서도 고생했다 며 내 밥그릇에 반찬을 챙겨주곤 했다. 또 한 번은 시아버지가 우리 집 며느리는 요즘 젊은 세대 같지 않게 가족을 잘 챙긴다 며 나를 칭찬했다.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도 흐뭇하게 웃으셨고 집안에는 전보다 훨씬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다. 특히 큰 변화는 명절과 가족 모임에서 드러났다. 예전 같으면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로 역할을 따로 구분하고 일의 무게를 엄격하게 나눴지만 이번 설날에는 시어머니가 각자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 음식 준비도 함께 즐겁게 하자고 말했다. 크고 작은 집안일이 모든 이의 목임을 강조하자 가족 누구도 불만을 드러내지 않았다. 나와 남편, 시누이 모두 함께 음식을 만들고 식사 준비가 끝난 뒤에는 남편이 자발적으로 설거지를 도왔다. 예상치 못한 장면에 나는 뭉클했고 아이 역시 온 가족의 환대 속에 즐겁게 명절을 보냈다. 가끔은 시어머니가 여전히 예전 방식대로 말하거나 불쑥 고집을 드러낼 때가 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남편은 재치 있게 대화를 전환한다. 엄마, 그 부분은 은하가 더 잘 알고 있으니까 믿어보는 게 어때요? 이 짧은 한마디가 긴장된 분위기를 풀어주고 시어머니도 그래, 네가 둘이 알아서 하면 좋겠지 라며 뒤로 물러선다. 이런 대화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우리 가족은 권위와 명령보다는 존중과 소통을 우선하는 문화로 천천히 바뀌어 가고 있었다. 내가 가족의 일원이라는 감각도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 시댁 식구들은 내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 작은 선물을 준비해주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내가 좋아하는 꽃이나 케이크를 미리 준비해뒀고 시아버지는 손수 쓴 편지로 건강 잘 챙기고 행복해라. 우리 가족이 응원한다고 따뜻하게 적어주셨다. 이전엔 그저 며느리라는 이름 아래 조용히 있는 존재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진짜 딸이자 내 가족이라는 실감이 들었다.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도 가족끼리의 변화가 느껴졌다. 육아는 오롯이 엄마와 며느리의 몫이라는 구시대적 인식에서 벗어나 남편과 시아버지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민석은 주말마다 아이와 공원 산책을 나섰고 시아버지는 손주와 함께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어주며 진한 할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었다. 덕분에 나는 비로소 숨 쉴 시간과 자기만의 작은 여유를 찾아갈 수 있었다.
시댁에서 내 의견을 묻는 일이 잦아진 것도 큰 변화다. 예를 들어 집안의 큰 결정, 예산 계획이나 가족여행을 논의할 때도 은하 생각은 어때?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내가 솔직하게 의견을 내면 진심으로 경청하고 그 의견이 실제 결정에 반영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나 역시 내 의사 표현에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남편도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내 생각을 응원해 주었다. 이 변화에는 남편의 성장도 크지만 시어머니의 배움과 수용이 있었다. 한 번은 어머니가 내게 속삭이듯 말했다. 은하야,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온 뒤로 가족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아. 나도 한 번쯤은 내 방식을 내려놔야겠다는 생각을 요즘 자주 한다. 그 진심 어린 말에 나는 울컥했다. 그리고 그동안의 어려움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체감했다. 이렇게 우리 가족은 대화와 신뢰를 재건해가는 중이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다. 때로는 오해도 생기고 서로의 습관이 다르기에 작은 갈등이 반복된다. 그렇지만 이제는 문제를 시시하거나 일방적으로 누군가만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다. 힘들 때는 서로의 입장을 들여다보고 최선을 다해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남편과 시댁이 변화함에 따라 나 또한 내 삶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더 이상 혼자 견디며 나는 왜 이 자리에 있지를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 소속감과 존중, 그리고 함께 성장해가는 평등한 가족의 의미를 매일 새롭게 실감한다. 이 모든 변화는 한순간에 온 것이 아니다. 크나큰 갈등과 눈물의 밤, 그리고 각자의 성찰과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내가 내 목소리를 내고 남편과 가족이 진심으로 길을 열어주었기에 우리 가정에는 더 밝은 내일이 찾아오고 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 속에서도 이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힘이 되어주는 가족이 되고 싶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름을 인정하며 끝내 사랑과 신뢰로 이어지는 가족의 길을 두려움 없이 걷고 싶다. 그것이 내가 꿈꾸는 진정한 가정의 모습이고 가장 소중한 내 삶의 선물이다. 꽃장강, 되찾은 행복, 깊은 인생의 교훈. 돌이켜보면 나의 결혼 생활은 단순한 가정 만들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시 만나고 인간관계의 밑바닥과 정점을 모두 통과하며 진짜 행복이란 무엇인지 긴 시간 끝에 깨닫는 여정이었다. 소리 없는 희생과 눈물의 밤, 감정의 작은 틈, 용기 없는 침묵, 치열한 갈등과 날카로운 상처, 무수히 쌓인 기억들 속에서 나는 삶이란 결코 평면적이지 않으며 가장 어두운 겨울을 견디고 나서야 눈부신 봄볕 역시 자기만의 의미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고 집안에는 이전과는 다른 온기가 자리 잡았다. 한때는 하루하루가 버거운 산 같았고 아침에 눈 뜨는 것조차 두려울 만큼 외롭고 막막했던 적도 많았다. 그러나 그 모든 시기를 지나며 나는 누구도 내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나만큼은 내 마음을 존중하고 아껴야 함을 절실히 깨달았다. 진짜 행복은 거창한 순간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었다. 아침마다 딸아이와 눈을 맞추고 남편의 오늘도 힘내 라는 작은 응원을 들으면서 이전에는 당연하게만 여겼던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지 마음속에 선명하게 각인된다. 명절을 온 가족과 웃으며 보내거나 공원 벤치에서 딸과 따사로운 햇살을 맞으며 장난감 병정놀이를 하는 순간 시어머니가 조용히 차를 건네며 오늘은 몸 괜찮니? 라고 물어주는 그 짧은 한마디에 삶의 고단함도 사라졌다. 나와 내 가족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일방향적 희생이나 참음의 연속이 아니다.
모두가 자기 마음을 내보이고 서로의 애쓴 시간을 진심으로 이해하려 노력한다. 남편은 내 감정에 더 귀 기울이고 시어머니는 예전 같으면 차마 꺼내지 못했을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네며 아이 역시 다양한 사랑 속에서 당당하게 자란다. 고생과 마찰 끝에 찾아온 이 곁에 있는 가족을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그저 한 명의 소중한 인간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시댁도 마찬가지다. 부족하고 서툴지만 실수를 서로 용납하고 각자가 제 자리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게 되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내 마음가짐에 있었다. 과거엔 힘겨움이나 억울함, 고독이 다가오면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라는 원망이 앞섰지만 지금은 작은 아픔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힘이 생겼다. 때론 미래가 또다시 흔들리고 불안할 수 있지만 이미 한 번 큰 폭풍을 견뎌냈기에 이전만큼 쉽게 흔들리진 않는다. 내 인생에서 진정한 용기는 거절할 줄 아는 것, 용서할 줄 아는 것, 필요하면 사랑 앞에서 울 줄 아는 것, 그리고 결국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란 걸 나는 온몸으로 배웠다. 나의 엄마, 남편, 아이,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내 자신까지 누구 하나 쉬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모두의 상처와 기대, 조심스러운 변화를 내 몫만큼은 존중하고 내 한계와 감정도 또한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했다. 오랜 시간 내 안에서 배려진 한 줄 명제가 있다. 행복은 완성형이 아니라 매일 다시 배우고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가족과 함께 앉아 단순한 하루를 웃으면서 보내는 그 평화, 늦은 밤 스스로의 손을 다정하게 쥐어주는 그 위로, 때로는 엄마, 오늘은 조금 힘들었어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려도 옆에 누군가가 함께 있다는 단순한 사실. 이런 것이야말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기반이란 걸 나는 뒤늦게야 확신하게 되었다. 지금 나는 가족과 삶의 바닥부터 위까지 다양한 온도와 색깔을 경험했기에 앞으로도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더 이상 스스로를 미워하거나 회피하지 않을 것이다. 행복이라는 이름은 남이 주는 선물도 스스로 흉내내는 의무도 아니다. 삶의 불확실함 속에서 기꺼이 웃고 울며 날마다 내 감정과 마주하는 용기를 내는 것, 그리고 그 옆을 지켜주는 가족, 소박한 일상, 나 자신을 믿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가장 깊고 강한 행복임을 나는 이제 누구보다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 어둠과 고통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에게, 그리고 이렇게 버텨도 되나 고민하는 모든 딸과 며느리, 아내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내가 직접 겪은 이 긴 여정을 통해 한 가지 분명해진 진리가 있다. 포기하지 않고 자기 자신 편에 서는 사람에게 인생은 반드시 다시 미소 짓는 순간을 선물한다는 것. 결국 나의 인생도, 내 가족도, 그리고 나 자신마저도 언제든 새롭게 행복을 시작할 수 있음을 믿는다. 이렇게 저마다의 자리에서 다시 써내려가는 하루. 나는 오늘도 깨달음을 품고 감사와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이 조용한 행복이 내게 준 소중한 교훈, 언제나 내 마음 한가운데 희미하지 않은 빛으로 오랫동안 머물 것이다.